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해짐에 따라서 한국 자동차 업계가 괜찮을 건지 이 영향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무부의 보고서를 토대로 관세 부과를 결정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그래서 상무부가 대통령한테 이걸 제출했다고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뭐 사실 미국의 국가안보와 뭐가 이렇게 직결되는 건지 잘 알지도 못하겠고 232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매우 황당한 법인데요. 우선 이 232조에 따라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의 관세 폭탄이 터진다면 우리나라 업체로서는 현대, 기아 등등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자, 이런 법이 자동차가 한국에서 수출하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게 미국 상무부가 판정을 한 것으로 지금 미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상무부는 한국 자동차가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관세를 터뜨리냐 안 터뜨리냐는 그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량에 남아 있고 일단 행정부 차원에서는 관세 터뜨릴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다는데 이게 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60여 년 전에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미국과 소련이 미사일 쿠바 배치를 놓고 전면전 상황으로 갔어요. 핵을 터뜨리냐 안 터뜨리냐. 이른바 쿠바 미사일 사태인데요. 그 당시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소련을 향해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 소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고 세계를 우방과 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이후로도 무역 확장법을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걸 죽었던 법을 다시 부활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매우 지금 주목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법 자체가 냉전 시대의 뭐 유물이라고 제가 뭐 감히 표현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냉전 시대의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들어와서 뭐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고립주의를 선택했다. 무역에 있어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뭐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만 이것이 국가안보와 사실 자동차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사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들을 보면 그동안 이데올로기 전쟁 시대에는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 이를테면 커뮤니스트냐 공산주의자냐 자본주의자냐 이거에 따라서 적과 아군을 구별했는데 지금 아메리칸 퍼스트 또 무역의 고립주의를 택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는 미국 경제에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되면 이것은 우리의 적이고 미국 경제에 플러스가 되면 아군이다. 그런데 현재 지금 미국이 이 자동차, 철강 이런 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 지지 기반이에요. 거기에 수출을 집중적으로 하는 한국, 캐나다, 유럽, 일본 이런 거는 적일 수가 있다. 굉장히 지금 중대한 상황이죠. 실제로 뭐 미 상무부는 이제 그 언론들의 취재에 이거 비공개다, 기밀을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조치의 어떤 의미 내지는 성격을 규정한다면 박사님께서 어떻게 규정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외 무역 정책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자유무역 체제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WTO 체제, 이른바 자유무역 체제를 허물어서라도 미국의 이 재정 적자, 무역 적자를 해소해 놓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의미는 지금 바로 지금 조처를 할 수도 있는데 90일간의 여유를 뒀어요. 그것은 그 무역 확장법에 따라서 자동차 관세 폭탄 25%를 때렸을 때 그것이 가져올 국제적인 파장, 국제적인 쇼크를 조금 생각을 해서 25%를 안 때릴 테니 다른 것을 양보하라. 그런 식의 지금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의 전술, 협상의 기술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쇼크를 주고 90일 동안은 좀 그 타국의 반응을 보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언제 결정 관세 부과에 대한 여부가 90일 안에 일단 우리가 결정된다고 보는 게 첫째로 맞는 것 같고
이건 뭐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이게 이제 부과가 된다면 우리로서는 영향이 크겠죠. 사실 어마어마한 파장이 예상이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은 건국 이후에 이렇게 파급 효과가 막대하고 전 산업에 미치는 골고루 미치는 것은 아마 초유의 사태가 될 까 생각합니다. 예. 현재 이로 인해서 실업자 수가 약 100만 명 정도가 늘어날 수가 있고요. 자동차 업계로서만 약 3조 원 손실이 1년에 발생을 합니다. 예. 현재 지금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에요. 예. 자동차가 전체 제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14%, 예. 수출의 12%인데 한마디로 결정적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가정을 좀 희망적으로 이번에 좀 반대로 해볼까요? 뭐 미국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국 자동차는 관세를 면제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배경 때문에 그럴까요? 미국의 한 자동차 연구소에서 무역 연구소에서 이런 보고서를 이틀 전에 내서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 주장은 그동안 작년에 우리가 한미 FTA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자동차에 관해서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트럭 미국 관세 계속 높이 때려도 우리가 양보하기로 했고 또 예. 철강도 양보를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양보를 했다. 예. 그리고 한국은 무역협상 한미 FTA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예. 이번 조처는 한국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지금 무역협상이 한참 진행 중인 일본, 독일, 영국을 겨냥한 것이다. 한국은 커다란 폭풍이 없을 수도 있다. 예. 이런 조심스러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전망이고 가정일 뿐이지 예. 우리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철강 관세에 대한 어떤 면제 이거 이후에 만약에 자동차 관세를 만약에 피하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사실 좋은 상황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디까지나 시나리오를 좀 이렇게 예상하고 봐야 될 텐데 뭐 관세가 부과되는 부분 또 피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다 이제 알아봤는데 최상의 시나리오는 뭐라고 보세요? 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작년에 철강 파고가 있었습니다. 철강의 예. 관세 폭탄을 터뜨렸죠. 예. 처음에 우리나라도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빠졌습니다. 예. 이걸 두고 우리는 잘했다고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쿼어타를 걸어서 미국에 대한 판매량을 줄였거든요. 예. 매치나 미어치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피해를 이미 입었습니다. 자, 철강보다도 자동차는 훨씬 크다고요. 만약에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만약에 면제 대상에 들어가면 예. 관세 폭탄을 맞지 않게 되면 일본과 독일, 영국은 관세 폭탄을 맞고 우리는 관세 폭탄을 맞지 않는다. 예. 그런 상황이 오면 이것은 오히려 수출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과연 한국만 과연 빼주겠느냐. 네. 한국을 빼주더라도 네. 또 다른 요구가 있을 것이다. 트럼프의 이 협상의 기술이라는 거 끝까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막판까지 통상협상을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30초만 더 여쭤보면 그 요구는 뭐 어떤 요구를 할까요? 현재 자동차에 관세는 안 내린다 하더라도 예. 이 미국산 자동차를 한국에 많이 팔게 한다든지. 우리 차를 좀 더 수입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 파는 또 자동차 대수가 무려 예. 87만 대인데 예. 그것을 교묘하게 좀 줄이는 거 또는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미국으로 옮겨라. 예. 그런 요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다양한 지금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협상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관세를 면제해주더라도 어쨌든 그냥 면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요구할 건 또 요구하는 트럼프식 무역 어떨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무역 확장법 232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